아, 그러게. 지난 시간에 감기 걸려서 못 왔다 그랬지? 좋겠어요. 감기 걸려서 수업 안 와도 되고. 야, 나도 어제 막 어제랑 그제랑 계속 연락 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 설 지나기 전에 뭐 했는지 기억나나요? 설 되기 전에 사이값 정리 막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니? 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 단원을 가보도록 하지요. 제가 몇 수업 받았죠? 한 번. 한 번요? 화요일 거 빠졌잖아. 감기 걸렸다고요. 그래요. 그날 이 친구, 여기 성민이 이 친구는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내용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문제풀이를 하는 바람에 내용을 많이 못했죠. 많이 못했으니까 일단 책을 한번 꺼내 보시고 6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64페이지를 펴보시면 연속함수의 성질이라는 녀석이 나오죠. 거기 부분 그대는 설 지나기 전에 수업을 들었던 부분인데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조금 복습 삼아서 조금만 보고 그 다음에 미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폈나요? 이 친구 혹시 오는데 뛰어왔나요? 그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 괜찮? 자, 연속함수의 성질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했던 건 뭐였느냐 하면은 두 함수가 나와요. fx라는 녀석과 gx라는 녀석 두 함수가 나오는데 얘네 둘이 fx라는 녀석이랑 gx라는 녀석 둘이가 나오는데 gx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나오는데 얘네 둘 다 x는 a일 때 연속이다 라는 조건을 갖고 나와요. 갖고 나오면 이 fx라는 녀석의 어떤 특정한 상수를 곱하거나 kfx 그러니까 이 상수죠. 상수를 곱하더라도 얘는 항상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즉 상수를 곱해도 연속이라는 게 깨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보면 fx가 보통 뭐 일반적인 다항함수 같은 것들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생겨 있을 것인데 여기에다가 상수배를 곱한다는 것은 이 그래프가 온전하게 모양이 바뀐다는 것 뿐이지 갑자기 그래프가 가다가 값이 막 이렇게 다른 데로 하나 튀어나오거나 여기가 빵 뚫리면서 튀어나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납득을 해주면 되겠어요. 상수를 곱했을 때 계속해서 얘가 계속 연속이다 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오는 거는 fx하고 gx를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x는 a라는 데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요. 얘가 fx라고 하고요. gx라는 녀석을 여러 녀석이라고 하나 있다라고 더 보죠. 그러면 fx랑 gx를 더한다는 얘기는 gx 더해진 만큼 fx 값을 쭉 위로 올려가지고 그림을 이런 식 너무 성의 없이 그렸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줘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만큼 평행이 더해서 쭉 올려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니까 결국 얘네 둘이 각각 x는 a라는 데서 연속이라면 둘이 더하거나 빼도 계속해서 연속이다라는 얘기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이제 곱하기일지라도 그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가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gx분의 fx 야 이번에 이제 또 나누기까지 하려 그러네. 나누기를 해도 심지어 성립을 하는데 다만 나누기일 때는 딱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보통 나누기에서 뭐가 걸리니? 그치 분모가 0이 되는 게 보통 마음에 안 들잖아. 걸리잖아. 그래서 역시나 이 경우에도 gx가 0이 되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다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두 번째 나왔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니야. 뭐냐면 구간이 이렇게 A부터 B까지라고 이렇게 닫힌 구간 즉 요거를 X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은 X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꺾인 괄호로 해가지고 되게 되는데 요런 구간이 주어져 있고 이 구간 안에서 연속이면 중요한 건 연속이면 이 구간 내에서 구간 내 연속인 함수 fx가 있으면 그러면 이 fx라는 녀석은 요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 그리고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이 존재.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 않냐? 얘가 연속인 함수래. 연속인 함수면 어딘가에는 제일 작은 값이 있고 어딘가에는 제일 큰 값이 있겠지라는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니까 뭔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전제 조건을 조금 비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닫힌 구간이 아니고 얘가 A, X, B 이런 구간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치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함수라고 쳐봐요. 쳐보는데 여기서 A점 그리고 B점에 이렇게 함수값이 딱딱 정해져 있으면 이 중에서 제일 낮은 거 해가지고 최소값 잡고 제일 높은 걸 최대값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당연히 최대 최소가 있는데, 빵 뚫려 있으면 말이야. 빵 뚫려 있으면 제일 낮은 값을 고르려고 보니까 빵 뚫린 부분이네,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면은 이렇게 최대 최소값 중에서 뭐 하나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이 최대 최소의 정리에서 역 부분이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고, 그리고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 연속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얘가 함수가 여기 채워진 상태로 쭉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빵 뚫리면서 점이 여기 하나 띡 찍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 연속이 아닌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최대 최소값이 존재를 하는 건 아니고,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이 여기 하필이면 제일 높은 곳에 빵 뚫려 있을 경우에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하는 건 조건이 두 가지야.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그 구간 내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최대값이랑 최소값 두 가지를 갖는다라는, 그게 최대 최소의 정리가 되겠어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많이 써먹지는 않아요. 많이 써먹지 않는데 더 많이 써먹는 정리가 3번에 나와 있는 사이값 정리. 그거를 이제 진짜 많이 써먹는 얘기가 되겠죠. 기억나니? 사이값 정리? 제가 지난 시간에 사이값 정리 어떻게 설명했었죠? 채연? 기억이 나지 않을까? 뭐 대학교이요? 그래요. 그 대학교 이야기요. 대학교 이야기인데, 대학교 이야기는 일단 빼고, 성민, 그대의 집이 어디죠? 어디 제 집이요? 너 그 집. 그렇죠. 저기 아파트? 좋아요. 저 아파트에서 우리 여기 지금 강의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네요. 그대. 그렇죠? 그렇다면 저 집에서부터 요 강의실에 올 때까지 반드시 우리 학원 문을 거쳤을 것이야. 맞아요? 그게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무슨 얘기냐? 그대가 있는 위치를 딱 두 시점만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전에 집에서니 뭐 어쨌든 1시간 전에 집에 있었다 치고 지금 여기 있잖아? 이렇게 딱 두 시점에 위치를 각각 봐. 각각 봤더니 한 번은 집에 있었고 한 번은 여기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저 학원 문이라든지 그대 아파트의 공동 현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적어도 한 번 이상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이값 정리라는 것이야. 그래프에서 얘기를 하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 2차 함수의 그래프죠. A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 Y좌표가 마이너스 값이죠. 그런데 B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값이에요. 그러면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였고 B라는 점에서 함수값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얘가 연속이기만 하다면, 이 구간 안에서 연속이기만 하다면 반드시 0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써먹는 거죠.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어디다 써먹느냐?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가 어딘가에 근이, 얘랑 얘 사이에 근이 있냐 없냐 그걸 얘기할 때 요거보다 작은 쪽 범위에서 또는 뭐 왼쪽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잡아서 두 점의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사이에 0이라는 데를 반드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지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사이값 정리 활용이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학교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비슷한 얘기야. 방금 했던 얘기랑.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문제들을 풀었죠. 66페이지, 67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풀었었습니다. 뭔 소리야? 자, 그래서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 최대 최소값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해야 되나요? 2차 함수 거기 나와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f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얘를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는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 요거는 2차식의 일반형이죠. 일반형을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뭐 사실 중학교 때도 했던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던 거고 최대 최소 할 때는 항상 나오는 거잖아. 2차에서 최대 최소 구하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줘라 라는 얘기죠. 할 수 있나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표준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것이에요. 완전 제곱꼴로 바꾸려니까 x-1의 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아마도 전개에서 플러스 2가 나올 것이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수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위에랑 맞춰주려면 플러스 4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나니까 x가 1일 때 아마도 최대값 4. 왜 최대값이라고 그랬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음수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고 최대값이 존재를 하고 양수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고 최소값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4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이랑 1에서부터 거리가 2하고 마이너스 2 중에서 어느 게 더 머냐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더 머네 라고 해서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최소값도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최대 최소 문제였고 사이값 정리 쓰는 거는 6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 몇 페이지까지 풀었었죠? 왜 이렇게 깨끗하죠? 모르겠어요. 책을 안 가져왔었나? 아마도 책을 가져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잘 됐네요.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그렇지 뭐 책을 안 가져와서 강제 복습. 아 그때 이 친구도 알았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나 의아하지 않았나요? 의아하지 않았으면 말고요. 자, 그러면 66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됐고 67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필수예제 10번.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녀석.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은 0, 2. 열린 구간 2부터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보이라고? 어떻게 보이면 될까요? 이 보이는 거는 두 가지를 보여주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어진 구간 2부터 3 사이에서 요 식이라는 녀석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얘가 연속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연속. 왜 사이값 정리를 쓰려면 일단 전제 조건이 요 구간 내에서 일단 연속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깔고 가야 되거든. 연속이 아니면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연속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요거 보여주는 거, 요게 연속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바이 데피니션 정의에 의해 다항함수라는 녀석은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어떻대? 연속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수능 볼 때도 대탕 많이 써먹거든. 다항함수는 무조건 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에서 다 연속이 되죠. 다항함수는. 근데 얘가 뭐니? 딱 봐도 그냥 다항함수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그리게 되면 뭐 꼬불탱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툭 튀어나가는 그런 값들은 존재할 수 없는 다항함수가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일단 연속이라는 거를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다라고 하나 써주면 되고 두 번째로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 2와 3 사이 범위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넣는 f2의 값을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f3의 값을 하나 구해서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면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분명히 0이라는 점, 함수값이 0인 점을 적어도 하나는 가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x에다 2를 넣으면 2의 세제곱이니까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 넌 0보다 작네. 그 다음에 3이라는 걸 넣으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얘는 19니까 8 이렇게 돼서 너는 0보다 작고 너는 0보다 크구나. 그렇다는 건 너와 너 사이에 어딘가에 함수값이 0이 되는 점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사이값 정리에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무엇인가요? 구간에서요. 네. 끝에 숫자 넣으면은 서로 부호가 다른다는 걸 어떻게 알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하신 거예요가 아니고 넣어봤을 때 부호가 달라야 요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넣어본 거예요? 그냥 넣어서 계산한 건데. 만약에 이렇게 숫자를 넣었는데 둘 다 부호가 같을 수 있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거나 플러스 플러스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아, 존재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것만 되나요? 해도 되겠네요. 뭐 어느 거? 저것만 넣어봐도 되겠네요. 위에 거 연속이라는 것도 언급은 해줘야 돼. 한 줄 정도 언급은 해줘야 돼. 길게 쓸 필요는 없지만 다항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정도는 하나 써주고 그다음에 밑에 거 값을 넣어줘야 돼요. F2하고 3만 넣어도 네, 끝자리니까 딱 부호가 다르면 그냥 그렇죠. 그 사이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라고 하고 싶긴 한데 너무 쉬워. 문제가 다 똑같아요. 뭐만 하면 되겠어요? 물론 80번 문제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긴 한데 81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라고 하면 x에다 마이너스 3 한번 넣고 3 한번 넣어서 걔네들 값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보여주면 땡이라는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사이값 정리 써먹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문제는 그 정도로만 풀고요. 넘어가서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 이제 미분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이제 극한값들을 열심히 구했어요. 근데 의문이 생기잖아. 분명히 이 과목의 제목은 미적분 원인데 도대체 왜 미분 적분을 이렇게 한참 있다가 배우는 걸까? 이때까지 극한 얘기만 신나게 했죠. 실제로 학교에서도 중간고사 범위가 넘는 범위야. 앞에 이때까지 한 범위가. 그렇다는 얘기는 도대체 미적분이라 그러고 왜 미적분 말고 다른 걸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라는 거를 지금부터 이제 미분을 보면서 이래서 미리 이렇게 극한이라는 거를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주면 좋겠어요. 그게 있어야 이게 이해가 돼서 그렇게 앞부분에 밑밥을 깔아놓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저는 미분을 할 줄 알아요. 미분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요. 좋은 질문이에요. 미분을 어디서 다른 데서 배워본 적은 없는 거죠? 친구한테 듣기 했는데 너무 말이 빨라서 못하는. 그래요. 성민? 어디 다른 데서 미분을 좀 배우고 온 바가 있나요? 저 배우긴 했는데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F 프라임이랑 뭐 방법, 간단한 방법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이 나겠죠 아마. 그래요. 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요 부분 지금 수업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미분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인데 문제 풀 때는 사실은 많이 쓰이는 부분은 아닌데 요거를 잘 모르게 되면 미분을 하는 방법만 알고 미분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미분하는 방법만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더 뒤에 나가서 뭐 도함수 단원 거기서 이제 미분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거든. 그 전에 이제 정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차근히 해보도록 하죠. 자, 보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는데 얘가 한글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 평균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끊으면 될 것 같고 변화율이라는 데서 한번 끊으면 될 것 같아. 그렇겠죠? 평균 변에서 끊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 이때까지 뭐 살면서 평균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지. 뭐 시작과 끝에 뭐 전체 수치에서 중간 정도 되는 건가? 라고 이렇게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변화가 빨리 일어나냐? 늦게 일어나냐? 그런 걸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 라고 이 정도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 뭐가 되겠어? 변화하는 정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쌓아가지고 전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빠르기로 변화했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그래프가 하나 나오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X축이고요. Y축이고요. 그 다음에 A, B라는 점이 각각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쓱 함수가 증가한대요. 증가하는데 여기 점에
함수 값이 FA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B점에서 만나는 Y좌표가 FB가 될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A점에서부터 B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느냐면요. 함수값의 변화율이야, 변화율. 변화율이라고 하면 일단 X값이 늘어난 만큼이라는 의미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되니까 B-A라고 해서 X좌표가 변화한 정도를 분모에다가 놔요.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야 될 거는 뭐의 변화가 들어가야 되느냐? Y값, FB하고 FA의 차이만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인 것 같은데 이거 뭐 할 때 이런 거 썼었죠? 아니 지금 요런 식 1차 함수에서 기울기 구할 때 기울기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죠. X 좌표의 변화량 분의 Y 좌표의 변화량 넣어가지고 기울기 이렇게 구했었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결국 X 좌표의 변화량 분의 Y 좌표의 변화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fx가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값이 변하는 정도, 그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부른다는 것인데, 자, 요거 b-a라고 하는 건 사실 x좌표의 변화량이라는 의미로 이렇게도 써요. 델타 x. 이 델타가 변화량이란 뜻이야. 삼각형이라고 그려놓고 읽기는 델타라고 읽고 뜻은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직각삼각형이든 그냥 삼각형이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얘가 이렇게 생겼어도 델타예요. 이건 좀 오바고 삼각형으로 그냥 그리면 돼요. 꼭 직각삼각형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또 이렇게 그 기호 보고 직각삼각형 x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델타 x예요. 자, 델타 x고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이게 뭐냐면요. FB라고 하는 게 A에서부터 B까지 변화하는 거가 A에다가 델타 X를 더하면 그게 B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왜? 요만큼이 델타 X라서. A에다가 델타 X 더해서 B가 되니까 B 대신에 FA 플러스 델타 X라고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는 FA를 그대로 써주면 세 번째 나오는 식이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의문이 들죠? 그러면 여기도 A 플러스 델타 X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쓴 거야, 사실은. 그렇게 쓰게 되면 B라는 거는 A 플러스 델타 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는 걸 써줘서 없어지고 델타 X만 남아있었던 그런 상태인 거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고, 아까 그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이때까지 많이 해봤는데 뭐 할 때 썼었냐면 1차 함수에서 기울기 구할 때. 그래서 위에 밑에 델타 x랑 분모에 있는 델타 x랑 분자에 있는 델타 x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저 그래프에서 네. 그 x 변화량이랑 y 변화량이 네. 틀리면 어떡해요? x의 변화량이랑 y의 변화량 당연히 틀리겠죠. 요거는 그대가 방금 얘기한 델타 x랑 델타 x라고 하는 건 요거 둘이 서로 숫자가 같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요게 뭐야? f 곱하기 2가 아니고 이 함수값에다가 x 자리에다 a 플러스 델타 x를 넣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요만큼을 이제 fx라는 식이 하나 있었으면 뭐 저 식이 만약에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럴 리는 없지만 이렇다고 치면 a 플러스 델타 x라는 걸 여기도 넣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a라는 거를 x 자리에다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 차이를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모하고 분자하고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고. 이거 분자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게 그러면 f 델타 x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거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 요거랑 요렇게 힘들게 쓴 이유가 있겠지. 이거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를 한다고 해서 f 델타 x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 값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a 플러스 델타 x라는 것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요만큼이 나왔잖아. 그렇죠? 거기서 요만큼의 함수값을 빼서 요렇게라고 구한 게 지금 여기에서 분자의 값을 넣은 거라고요. 요 길이가 뭐 한 3이나 4쯤 된다고 치면 3이라고 이렇게 분자에 나오게 돼요. 근데 f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만큼 차이 값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여기 한 5 정도라고 쳐보죠. 그러면 여기서 5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5가 요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요만큼의 함수값을 의미하게 된다고. 그래서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했다고 f 델타 x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 절대 아니야. 왜 아닌지 알겠나요? 당연히 아니죠. 그냥 이게 문자가 난무해서 혹시나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숫자를 넣어보면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함수값을 거치기 전에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 아까 이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는 델타 x라고 나오는데 함수값에다 넣은 거기 때문에 값이 완전 다른 값이 돼 있는 상태야.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 뺐을 때 f 델타 x가 될 리가 없죠. 또 A하고 B 사이 거리를 네, 델타 X라고 정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평소에 식 쓸 때 네모 아니면 세모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요? 아, a에다가 뭐 네모만큼 더해서 b가 됐고 뭐 이렇게. 네, 그렇게요. 근데 왜 델타를 하고 거기다 왜 X 붙이는 거예요? 증가량이라는 의미로 델타 x라고 썼는데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정의할 때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쓰는 거고 이해하기에 편하다면 뭐 플러스 네모라든지 세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써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뒷부분에 나오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식들의 대부분 막 델타 x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 그래가지고 좀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뿐이고 요거 얘랑 같지 않은 거 알겠나요? 네, 그러면 됐어요.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평균 변화율의 의미를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두 번째 써 있는 말이 그대가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두 점 P 그리고 Q를 지나는 직선 PQ의 기울기와 같다. 이때까지 우리가 1차 함수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직선을 그었다고 할 때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요 평균 변화율하고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1차 함수 기울기 구할 때 실제로 이렇게 구했었으니까. 자, 그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고요. 그런데 미분이라고 하는 건 평균 변화율이랑은 조금 달라. 평균 변화율보다는 뭐랑 가깝냐면은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봐야 돼. 순간 변화율. 그래요? 그럼 미분이 일단 변화율이랑 관련이 있는 얘기긴 하네요. 맞아요. 변화율이랑 관련이 있긴 한데 순간 변화율. 요거랑 차이를 보니까 똑같은 변화율은 변화율인데 얘는 평균이고 얘는 순간이란 말이 들어갔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A부터 B 사이가 은근히 넓다라는 얘기가 평균 변화율을 쓰려면 사이가 어느 정도 넓어야지 평균 변화율이란 말을 쓸 수 있겠지. 그렇지. 여기에 뭔가 이렇게 많이 값들이 있어야 쫑쫑쫑쫑쫑 이렇게 값들이 여러 개 있어야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딱 느낌만 들어봐도 뭔가 이렇게 한 점에서 딱 한 점에서 그때의 변화율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변화시켜서 순간 변화율로 바꿔볼 거야. 그게 바로 두 번째 나오는 미분계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A랑 B 사이가 원래는 좀 넓었어. 요걸 점점 줄여가는 거야. 줄여서 0에 무한히 가깝도록 요 사이가 델타 x라는 값이 지금은 델타 x가 꽤나 되는데 델타 x라는 값이 0에 가깝게 줄이면 0에 줄인다는 얘기는 A하고 B점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얘기죠. 가까이 와가지고 델타 x가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이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이 미분을 하게 되는 실제로 하고 난 결과가 되는데 미분계수라는 게 y는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이렇게 박스 안에 써 있지. 그러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x는 a에서라고 이렇게 딱 집어놨느냐? 왜 집어놨을까?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 순간이 바로 x가 a일 때라는 의미인 것이야. x는 a라는 순간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쓰냐? 보통 쓸 때는 f 프라임 a라고 이렇게 써요. x 대신에 이제 a를 넣고 그 다음에 미분을 했다는 의미로 프라임을 하나 이렇게 찍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대충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나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f 프라임 x 이거 구하는 방법
뭐 3x 제곱 이런 거 미분하는 거 이런 것만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f'a라고 이렇게 보통 쓰게 되고요. 얘를 미분계수를 구해주게 되면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냐면 델타 x라고 하는 요 값을 0으로 보내. 0으로 무한히 가깝게 보내요. 즉 요 차이를 쫙 줄여가지고 0에 가깝도록 줄인다는 얘기야. 요 차이가 델타 x였으니까 델타 x를 0으로 줄인 상태에서 요 제일 마지막에 썼던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요 값이 바로 미분계수가 된다는 거죠.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식인데 델타 x를 0으로 완전 가깝게 보낸 거 그게 바로 미분계수가 된다는 거야. 식 자체는 똑같아요. 식 자체는 똑같은데 다만 델타 x가 0으로 가깝게 갈 때 그걸 갖다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점에서 A점은 그대로 둔 채로 B점을 완전 A점으로 가까이 갖다 대는 거야. 갖다 대가지고 그때가 f'A라는 값이 된다는 거죠. 즉, 요 A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하나 긋는다 그러면 그 접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이 미분계수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는 A하고 B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얘랑 이렇게 점 찍어서 느긋하게 이렇게 직선 올려가지고 그 기울기를 구했었던 거잖아. 근데 B라는 점이 점점 가까이 와서 A에 거의 붙을 정도가 됐어. 델타 X가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되면 A나 B나 별 차이가 없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개 점 사이에서 기울기 그게 바로 요 점에서의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원래 처음 이거 설명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계속 비슷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되죠. 왜 안 되겠어요? F'B, F'C 얼마든지 가능해요. B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건 똑같아. 요 크기를 줄여주는 건 똑같은데 밑에 들어가는 것도 델타 X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바뀌면 되는 거지. 왜? B점에서 조금 더 옮긴 거랑 그 다음에 B점의 차이. 근데 이 델타 X라는 값 자체가 굉장히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요거랑 별 차이가 없어지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긴 있고 그걸 갖다 극한값을 구하겠다는 거죠.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 그러면 보통 뭐가 되냐면 fb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b라는 녀석이랑 델타 x라는 녀석이랑 그 왜 이렇게 막 무슨 우리 극한 구할 때 3n제곱 플러스 n제곱 뭐시기 하고 밑에 또 뭐 n제곱으로 시작되는 뭐 그런 애들이 있었잖아. 네.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이 극한값 구하면 뭐 2분의 3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해가지고 나오고 막 그랬잖아. 네. 그것처럼 값을 계산을 해서 나오게 돼요. 그거 하려고 앞에서 먼저 그 극한값부터 계산했던 거야. 요걸 실제로 숫자를 계산해 보려고. 네. A가 B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F'B는 A가 B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B라는 점이 존재를 하고요. A라는 점은 여기에 A라는 내용은 없죠. A라는 내용은 없고 B라는 점에 완전 가까이 왔을 때 여기에 뭐 또 하나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B 플러스 델타 X가 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서 함수값도 엄청 가까이 있겠죠. 가까이 있는 녀석이 바로 F B 플러스 델타 X라는 그런 함수값을 갖는 점이 하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온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다 이 개념은 아니야. 개념은 아니고 보통 델타 X라고 하는 건 그 점에서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아주 조금 오른쪽에 있는 점들을 완전 가까이 붙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미분계수기 때문에 프라임 붙이는 거예요? 네, 미분계수를 쓸 때 프라임을 붙여요. 그래서 뭐 fx라는 멀쩡한 식이 있었을 때 fx는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멀쩡한 식이 있었을 때 얘를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으면 f'x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는 거죠. 미분을 해보면 뭐 요 방법은 조금 있다가 한두 시간 후에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쓸 때 그냥 미분했다라는 의미로 프라임을 붙여주는 것이야. 왜 이렇게 돼요? 라고는 물을 필요 없어요. 1시간 후에 미분계수를 도함수를 신나게 배울 거예요. 이 미분하는 방법은 쉬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안 알려주려고 궁금하게 만들려고
진짜 쉬운데 조금만 이따가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요 제일 처음에 요 식이 써 있고 그 다음에 는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식이 더 있어요. 2번 미분계수 박스 안에. 그걸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두 번째 는으로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식이고 하나가 더 있어. 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 x 마이너스 fa 요 세 개의 식을 왜 이렇게 같다고 놨는지 일단 납득부터 하고 하면 여기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식이었잖아요. 델타 x가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했는데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면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랑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 굉장히 차이가 작아지겠죠. 거의 그게 그걸 거 아니야. 그거랑 요쪽에 써 있는 거랑 다 논리는 똑같아. h가 0으로 간대.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똑같네. 델타 x가 0으로 가나 h가 0으로 가나 0으로 가죠. 일단 분모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녀석들도 전부 다 이 함수값들인데 하나는 a 플러스 h고 뒤에 뺀 거는 fa야? 그런데 h가 0으로 가? 그러면 이거랑의 차이는 h를 델타 x로 바꿔준 거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H는 높이 아니에요? 여기서 h를 높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문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문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뭐 특별히 이게 도형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높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식 요걸 보게 되면은 x가 a로 무한히 가까이 간대. 그래요. x가 a로 무한히 가까이 가요. 그러면 분모라는 녀석은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x에다 a를 넣는 순간 0으로 가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오던 기조 분모가 0으로 간다라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fa 플러스 h 그러니까 a보다 조금 더 뒤쪽에 있는 녀석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 fx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어차피 x가 어디로 가느냐? a를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얘랑 얘의 차이, 얘랑 얘의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야? 바로 옆에 있는 점. 자, a하고 완전 가까이 있는 점. 그거하고 a의 함수값하고 두 개를 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x가 a로 무한히 가까이 가니까 결국 fa라는 함수값이 바로 옆에 있는 점의 함수값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앞에 있는 녀석들이 똑같이.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쓰나 모두 다 미분계수를 뜻한다라는 걸 알아주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눈으로 볼 때 되게 안 익어. 이거 같은 경우에 기본으로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특히 이게 눈에 잘 안 익어.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냥 익숙할 정도로만 요게 미분계수를 나타내는구나 정도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자주 봐주면 좋겠어요. 요것도 많이 안 쓰는데 뭐 쓰긴 쓰는데 요거가 그나마 좀 덜 쓰고 이거 진짜 많이 쓰는데 이거 보고 미분계수 만들어내라 그러면 되게 막 헤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삥이 아니고 뿅 비워놓고 막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막 이제 막 숫자들을 마구마구 넣는단 말이야. 그래놓고 여기다 뭐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라고 이럴 때 요 꼴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괴로울 수 있으니까 머리에다가 조금 사진을 찍듯이 저장을 해놓으면 좋겠군요. 자, 그러고 나서 밑에 이제 삼각형을 해가지고 설명이 좀 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의 설명이 꿀팁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직 페이지 안 넘어갔어요. 페이지 안 넘어갔고 미분 단원의 첫 번째 단원이라 가지고 좀 설명이 길어요. 꿀팁, 개꿀팁. 그래요.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참고서를 보다 보면 그렇게 꿀팁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는데도 왜 나는 찾지 못했는가 라는 그런 자책감이 들 때가 많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개꿀팁이 써 있었네 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f'A 즉 fx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f'A라고 쓰죠. 얘를 어떻게 써줄 수 있느냐 하면은 리미트 네모가
그대가 좋아하는 네모가 나왔군요. 네모가 0으로 가면 얘가 네모분의 그 다음에 f a 플러스 네모 마이너스 f a 요런 꼴이면 된다라는 거. 델타 x를 쓰든 h를 쓰든 뭘 쓰든 이 네모라는 부분만 딱 맞춰주면 그게 다 f'a를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정리해서 두 번째 요게 동글뱅이 1번이 1번이 아니고 2번이네. 자 2번이고 3번은 네모 플러스 동글뱅이 분의 f 네모 마이너스 f 동글뱅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빠졌네요. 네모가 동글뱅이로 갈 때 요게 요 꼴을 잘 기억을 못할까봐 이렇게 네모랑 동그라미로 바꿔서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위에 들어가는 게 네모 빼기 동글뱅이일 때 F 네모 빼기 F 동글뱅이 요런 꼴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리미트 네모가 동글뱅이로 간다라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 이것도 F'A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개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네모에 들어가는 게 뭐 델타 X가 됐든 H가 됐든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그게 미분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미분을 배울 때 이 부분을 너무 약하게 했어. 너무 약하게 하고 미분할 줄만 알면 되는 줄 알아가지고 막 여기 이런 식으로 미분하는 것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나중 돼가지고 보니까 저런 걸 몰라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 어려운 문제는 항상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시험에 나오는 문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수능에서도 그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미분의 정의를 가지고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잘 알아둬야 그나마 건드려 볼 수라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70페이지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라는 게 나와요. 그래. 미분계수라는 게 아까 순간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웠네. 순간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 그래프상에서 보면 뭐가 되느냐? 그래프를 다 지웠어요. 그래프상에서 보게 되면 A라는 점이 있을 때 슉 그래프가 가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요 점, 즉 x좌표가 이거인 요 그래프 위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된다, 미분계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거 나중에 되게 유용하게 써먹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 예 문제가 하나 있네요. 예 문제를 보면 함수 그 페이지 중간쯤에 예 문제 보이나요? 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 위의 점 2,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게 되면 f'2를 구해라 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야. 그렇죠?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를 정의에 따라서 써보게 되면 일단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2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2 이렇게 정의대로라면 쓸 수 있을 것이에요. 델타 x가 마음에 안 들면 h가 0으로 가고 h분의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이렇게 써도 돼. 그거는 선택의 문제야. 선택의 문제니까. 저는 그냥 델타 x로 썼어요.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느냐면은 계속 이 리미트는 델고 다니고요.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거, 델타 x라는 거 써주고 f2 플러스 델타 x라는 걸 요 식에다 x 자리에다 넣는 거죠. 넣으면 얘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 2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2 이만큼이 요게 될 것이야. 함수값이. 그렇죠? 요 식에다가 x 자리에다 2 플러스 델타 x를 넣은 거거든. 그러면 2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2가 되잖아. 요걸 여기다 쓴 거야.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f2인데 마이너스 여기다 x에다 2를 넣은 값. 그러면 아까 6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거랑 요거랑 같은 식이라는 거 되나요?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네. 나중에 가면 되게 무용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정이니까 잘 봐둬요. 델타 x는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전개를 하면 4 플러스 4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플러스 2랑 마이너스 6 계산해서 마이너스 4가 됐어. 자 그러면 4하고 마이너스 4는 날려버리고 남는 거는 뭐가 됩니까? 4.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4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요거가 남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모에 델타 x가 있으니까 델타 x를 하나씩 날려버리고 남는 거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4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구해주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러고 나서 얘 델타 x가 어디로 간대? 0으로 간대지. 그러면 여기다 0을 넣으면은 극한값은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게 바로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 된다는 거. 기울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보통 미분계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이 4라는 값이 언제? 점 2,6에서의 2,6에서의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 이 약간 악마의 속삭임이긴 한데 얘 있잖아. 미분을 그냥 미분법을 적용해 가지고 얘를 미분을 해버리면 4x가 돼요. f'x가 아유 2x구나. 미안하다. f'x가 2x가 되는데 왜 이상하면 이상하다 그래. f'x가 2x가 되는데 x값이 2잖아. 그래서 2를 쏙 넣어가지고 4 해가지고 4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 이때까지 이만큼 쓴 거 한 방에 그냥 4 해버리고 끝나요. 어떻게 한 거예요? 1시간 후에 얘기해 줄게요. 정의 단원에서는 정의를 써야 돼. 내가 그걸 안 해가지고 망했다니까 미분을. 이 정의 단원을 열심히 안 하고 이것만 해가지고. 근데 정리 안 해주고 있어요. 간단한 문제는 다 풀 수 있는데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나면 이 단원을 절대 듣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2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을 왜 이렇게 전개하고 앉았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사실은 저도 아직도 그 마음이 남아있긴 한데 이게 원래 그래요. 제가 배울 때는 긴 거 싫어했지만 가르칠 때는 꼭 긴 것도 알려주고 싶은 게 마음이죠. 자, 그래서 71페이지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필수 예제 1번을 잠깐 보도록 하죠. 되게 좋지 않냐? f'x가 2x니까 4예요 해가지고 한 줄 만에 문제 푸는 거. 뭐 하는 짓인지 쉽죠. 그래서 저 도함수 구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면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5초 만에 끝나요. 5초 만에 끝나는 애들이라. 필수 1번. x가 1에서 4까지 변할 때 함수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요. 평균 변화율과 그리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즉 f'a라는 얘기죠. 얘가 평균 변화율이랑 같아지는 그 점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먼저 평균 변화율부터 구해보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서 x가 1에서부터 4까지. 자 평균 변화율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 x의 변화량이라고 해가지고 1에서 4까지 이렇게 변화하게 되겠죠. 그런데 변화량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 빼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4 빼기 1이라고 해서 변화량이 3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x의 변화량이. 그리고 여기다가 x에다가 4를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면 4의 3승이니까 64고 빼기 1에서 63이 되겠네요. 빼기 1을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니까 1의 세제곱은 1이고 빵 이렇게 되면 얘는 3분의 63 해가지고 21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구하고요. x값이 1에서부터 4까지, 즉 3만큼 이렇게 변하는 동안에 y값이라고 하는 건 63만큼 변했다 라고 해가지고 21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는 걸 구하려면 f'a라고 하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가지 말자. 이거보단 델타 x가 0으로 가는 이걸로 밀고 나가죠 오늘은. 자, 그러면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고 힘드네요. 델타 x분의 a 플러스 델타 x라는 걸 삼승합니다. 마이너스 1 하고요. 그 다음에 fa라는 게 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군요. 회의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네요. 세제곱 전개하기가 너무 귀찮아. 자, 마음을 다잡고 뭐 넣으면 되잖아요. 어? 델타 x를 나눠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나누 생각하죠?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이 단원이 되게 자비가 없어. 나눠서 생각할 수도 없어. 전개해야 돼. 전개해야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라도 넓은 데 할 걸. 자, 델타 x분의 a 세제곱 플러스 델타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x 그리고 a 플러스 델타 x. 이게 전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마이너스 1이 있었던 건 여기 뒤에 플러스 1이랑 없어지겠죠. 그나마 왜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둘이는 없어져요. 숫자는 없어지고 뒤에 마이너스 a 세제곱만 하나 써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a 세제곱은 날아가겠어요. 날아가고 델타 x라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얘를 나눠버리게 되면 요게 없어지면서 요거가 제곱이 되고 요거 하나 날아가는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3a 곱하기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델타 x라는 녀석이 어디로 간대요? 0으로 간다 그랬죠.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얘는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도 0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남는 거는 뭐냐? 3a 제곱이라는 녀석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유예요? 이게 바로 a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고 미분 계수랑 아까 평균 변화율이랑 같아지는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a 제곱은 7이 되겠네요. a 제곱이 7이야?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인데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게 둘 다 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얘가 A 범위가 있으니까 플러스죠. a의 범위가 1에서부터 4 사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1에서부터 4 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루트 7은 안 되고 플러스 루트 7만 된다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미분계수하고 순간 변화율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냥 표현 방식만 다른 거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가. 평균 변화율도 같아요? 아니요. 평균 변화율은 달라요. 평균 변화율은 지금 1부터 4까지 이렇게 구간이 3만큼이라고 이거는 0에 가까운 수가 아니죠. 3만큼 구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랑 미분계수랑 그런 거는 다 같은 건 아니야. 네. 네. A 플러스 델타 x 세제곱 저거 네. 전기 어떻게 하고 요거요. 설명드리죠. 뭔가 새로운 스킬을 보고 감탄을 했군요. 이거 정리하는 거 아니? 채연? 저도 보고 신기했는데. 에이 그래? 그래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 요거를 전개를 해보고 싶은 거죠. 전개를 해보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제일 처음에 a 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 세제곱도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더 찌질하게 나온단 말이야. 찌질하게 나오는데 그대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3a 제곱 b와
3ab 제곱이 나온다. 요 정도로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야. 네. 그쵸? 근데 이 별거 아니야. 여기서 요거 두 개만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3ab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쵸? 공통적으로 3ab는 두 개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있는 게 a, 추가로 들어있는 게 b니까 이렇게 전개한 거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그거 쓴 게 이거죠. a 세제곱 플러스 델타 x 세제곱 플러스 3a 델타 x 요거 두 개 곱한 거고, 그 다음에 괄호 열어서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쓴 거야. A 세제곱 마이너스 응? 이거? 이거는 전개한 거 아닌데? 그냥 마이너스 a 세제곱이랑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특별히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요거야 괄호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전개를 했지만 요거는 전개할 게 없었어요. 그래요. 두둥. 그런데 있잖아, 이 문제 있잖아.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도함수를 배우고 나면 얘를 x는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면 얘를 그냥 미분하면 되거든. 미분하면 y''이라고 하는 건 3x 제곱이 돼요. 근데 a가 들어가니까 3a 제곱이 21이다 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한 줄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1시간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나 이런 문제 계속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네. 자, 개념 체크 2번. 접선의 기울기.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위의 점 2,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인내심이 강한 편이니까 한 번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나 다음 시간에 욕먹는 거 아니야? 쌤, 진작 알려줘야죠. 이런 좋은 걸 있으면서 왜 쌤만 알고 있었어요? 개고생시키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야. 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위의 점 2,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순간변화율, 즉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2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보고 있는 거임?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2 플러스 델타 x를 세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2? f2가 그나마 다행이네. 2의 3승 8 빼기 2니까 6이죠.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주면 되겠군요. 여러분 잘 되고 있나요? 스스로도? 8 플러스 델타 x의 세제곱 플러스 6 델타 x 곱하기 2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6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8 빼기 2 빼기 6 하면은 상수가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고요. 델타 x 세제곱부터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니까 플러스 12 델타 x인데 여기 마이너스 델타 x가 있어서 플러스 11 델타 x 그 다음에 얘랑 곱하니까 6 델타 x 제곱 플러스 6 델타 x 제곱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러고 나면 델타 x로 하나씩 나누고 나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렇죠. 왜? 어차피 델타 x가 0으로 갈 거니까 요거 하나 없어진 대신에 제곱되고 없어지고 요거 하나 남으니까 델타 x가 어차피 0으로 가면 11밖에 안 남겠죠. 네, 11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아니요. 이건 범위고 이거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쓸 수 있나 싶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요렇게 4-1분의 63-0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요건 구간이니까 이게 3이라는 이런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지만 요 같은 경우에
어떻게 델타 x라는 게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 이거죠. 0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요. 성민? 또 혹시 이렇게 풀고 웃고 있었던 거 아니죠? 요거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x에다 2를 넣으면 3 곱하기 4 곱해서 12 빼기 1에서 11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요 답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건 왜 배우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말이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싶지. 예를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여기 또 야매로 푸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배워. 도함수 구하는 것도 배우거든. 배워가지고 이걸로 99.9%의 문제를 풀겠죠. 푸는데 0.1%의 문제는 이걸로 풀리지 않는 게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줄 때 식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정의에 입각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정의를 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거든. 그래서 그래 99.9%는 너무 심했고 99% 정도라고만 하죠. 자, 너무 잔인하니까 82, 83, 84번을 다 풀라고 하진 않을게요. 다 풀라고 하진 않고 84번 하나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죠. 대신에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좀 봐줘요. 아, 쉬는 시간이 없었네. 여러분, 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방금 얘기한 그거 한 문제만 풀고 쉬세요. 알겠죠? 쉬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저희 진도가 느려요.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아요. 우리 또 3월부터 또 이제 수업 나가기 시작하면 금방 학교 수업 진도에 역전될 거야.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필수 예제 3번. 함수 fx에서 f'A가 1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즉 x는 a일 때 미분 계수가 1이래요. 자, 그거일 때 다음 극한을 구하여라. 첫 번째 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세제곱이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그냥 h였으면, h 세제곱이 아니라 그냥 h였으면 이게 바로 1이다 라고 썼을 거잖아. 네. 그렇지? 이게 정의 자체잖아. 그런데 1이라고 쓸 수가 없는 게 h 3승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개꿀팁이라고 2개 적어놨던 거 있었잖아. 적어놨던 거에서 걔가 막 네모 이렇게 위아래로 네모가 있고 네모 동그라미 해가지고 위아래로 있고 그랬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h 세제곱 있으면 사실은 이게 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h 3승분의 fa 플러스 h의 3승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어야 얘랑 서로 같아야, 물론 여기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는 건 있어야 되고 요거 둘이가 서로 같아야 1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식이랑 만약에 같게 놓으려면 달라진 게 뭐니? 요거랑 달라진 거. 밑에 분모의 h 세제곱으로 바뀐 것 뿐이죠. 그래서 등호라고 놓으려면 사실은 여기다 곱하기 h 제곱을 해줘야 같아질 것이야.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은 방금 얘기했듯이 1이야. 요거는 1이고, 그렇죠? 요까지 1이고요. 그런데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h 제곱을 곱한대. 0을 곱한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는 것이죠. 1번의 답이 0이야. 그래서 얘를 이런 문제를 풀어줄 때 어떻게 맞춰주냐면은 여기 있는 녀석이랑 여기 있는 녀석을 일단 무조건 맞춰줘. 원하는 쪽으로 맞춰줘요.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대신에 원래 있었던 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여기 곱하기 h 제곱 이런 식으로 더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h가 지금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는 0으로 가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저거 A가 아니라 뭐 A의 대제곱이면은 똑같이 해야 돼요? a의 4제곱? 네. a를 건드리진 않아요. 보통 h를 건드리지. 아 그래요? a를 건드려버리면 완전 다른 값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어떻게? 밑에 있는 녀석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 이렇게 바꿔주고 싶을 것이야. 근데 그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끝이 아니고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 원래하고 똑같은 식이 되겠죠. 억지로 2h라고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면 요만큼만 생각을 했을 때는 1인데 1이라고 줬으니까 1인데 여기에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는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감이 오죠? 자, 세 번째 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2h. 자, 요거를 하려고 봤더니 3으로 맞춰줘야 되나? 하고 봤더니 뒤에 마이너스 fa가 아니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두 개로 쪼개요. 훌륭해요. 두 개로 쪼개는데 쪼개고
얘한테 맞춰줘. 맞춰주려면 어떻게 되냐? h 여기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h가 0으로 가고 h분의 f a 플러스 3h를 맞춰주기 위해서 일단 3h로 바꿔줘요. 바꿔주고 그다음에 뒤에 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fa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해줘요. 이거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물론 여기 곱하기 3 정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들어간 게 뭐야? 마이너스 fa라는 게 더 들어갔죠. 곱하기 3은 조금 이따 해줘. 조금 이따 해주고 일단 미안해요. 곱하기 h도 조금 이따 할게요. 왜냐면 하나씩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얘가 원하는 거는 3이라는 거 원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fa가 와주기를 원해요. 그 두 가지 요소를 원하는 거야.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요소를 들어줬어. 마이너스 fa라는 녀석을 갖다 줬지.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잠깐만 억지로 마이너스 fa라는 녀석을 넣었네. 그러면 플러스 fa까지 해주면 방금 뺐던 거를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녀석을 다시 한번 여기다 써주는 거지.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2h. 어머나.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반을 쪼개요. 반을 쪼개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는 이제 일단 한 곱이는 넘었어. h분의 f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라고 요런 꼴이 갖춰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2h라는 녀석이 나왔지. 그런데 얘를 어떤 꼴로 맞춰주면 좋으냐면 요거랑 비스무리한 꼴로 맞춰주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f 마이너스를 하나 뽑은 상태에서 f a 마이너스 2h라는 걸 먼저 써줘요.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걸 마이너스 fa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사실 마이너스 2만 이제 더 들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줘요. 두 개로 쪼개주고 아까 예의 요청사항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지금 해결해 준 거야. 뒤에 마이너스 fa가 오도록 한 가지만 맞춰준 거고 두 번째 요게 3이라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맞춰줄 때가 왔어요. 여기다가 3h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는 곱하기 3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꼬라지를 보아하니 마이너스 2가 곱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야지 이게 마이너스 2h고 마이너스 2h라서 똑같아지니까. 그리고 잘 있던 h가 마이너스 2h가 됐으니까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될 것이야.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요만큼이 얼마냐? 저기 주어져 있는 대로 1이야. 요만큼이 1이고 그런데 곱하기 3을 했으니까 얘는 3이 돼요. 앞에 부분 거는 3이 되고 뒤에 부분 거는 뭐가 되느냐면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인데 요만큼이 1인데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여기 빠져나간 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곱해지는 게 마이너스 2가 또 곱해져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해가지고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부호 좀 고려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답은 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순간 당황할 수 있어. 알던 꼴이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얘가 원하는 건 뭐다? 뒤에 마이너스 fa가 오길 원하고 그 다음에 분모가 3으로 변신하길 원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주되 다시 원래대로 그 영향을 없앨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된다. 여기 곱하기 3 한 거, 곱하기 마이너스 2 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원래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다시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f'a가 1이라고 준 것 자체가 여기랑 같기만 하면 요만큼이 1이다. 여기랑 같기만 하면 이만큼이 1이다 라는 걸 계속해서 써먹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저기다 1을 넣은 이유는 여기 1이라고 줬기 때문에 넣은 거야. 저기다 값을. 알겠죠? 늘 1인 건 아니고. 좋아요. 여기 단원이 은근히 그냥 미분하라라는 문제보다 이런 문제가 더 까다로워서 그런 의미에서 확인 체크 85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야, 이거 답이 전부 다 정수거든? 전부 다 정수인데 4개 한번 다 맞춰봐봐. 맞히면 칭찬해 주겠어요. 85번 85번에 1, 2, 3, 4. 일단
첫 번째 거 나왔나요? 오, 0이랑 6? 6 아니, 마이너스 6일 텐데. 마이너스 6이요? 마이너스 6 아니냐? 마이너스 6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3을 맞춰줘야 되잖아. 아, 이 친구는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3을 맞춰주려면 마이너스 3을 곱해줘야 되지. 근데 얘가 원래 2였어. 이게 1이 아니었어요? 2네. 세 번째 건 얼마 나와요? 세 번째 거 얼마 나왔어? 1이요. 에이, 아닌데. 핵 아닌데. 은근히 이런 문제가 까다롭다니까? 그냥 미분하는 것보다? 만들어줘야 되거든. 한 번 2분의 3이요? 아, 까비. 아니에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아니에요. 분수 아니에요. 1번, 2번은 같이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한 1분 정도 더 시간을 주도록 하죠. 교수님, 네, 3번이 2예요? 그렇죠. 그럼 2번에 마이너스 1이죠? 4번은 4번. 네. 얘는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이너스 FA가 있어야 되지. 네, 그래서 서로 갖고 있어서 하고 있어요. 이거 0이에요? 4번? 3번이요? 아니요. 아, 1이요? 아니요. 아니요? 교수님, 네, 4번도 2예요? 맞아요. H 마이너스 FA 보고요. 얘가 원하는 건 H니까 2분의 1 곱하기 프라임 A.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H를 원하니까 그때 심지어 마이너스가 앞으로 하나 나와 있고 또 마이너스 H를 원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요. 곱하기 F 프라임 A. 그래요. 그러면 다음 거 86번 다음 풀어봐요. 재현? 네? 3번 있잖아. 아, 2요? 2가 나오나요? 네. 어떻게 나와요? 얘가 쪼개면 2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 다음에 2h분의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마이너스로 하나 묶어낸 거야. 묶어내면서 이렇게 부호가 바뀐 거고. 네. 실제로 전개했을 때는 플러스 FA가 돼서 이걸 없애주는 그런 꼴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H로 원하잖아. EH가 아니라. 그래서 2분의 1을 앞으로 빼줬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F'A. 여기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로 바꿀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하나 빠져나온 다음에 원하는 건 마이너스 H예요. 근데 있는 건 EH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앞으로 빼내면은 마이너스 H만 남을 것이에요. 분모에는. 그렇게 해서 F'A가 뒤에 있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F'A다 라고 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여기도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해가지고 답이 2가 됩니다. 이응 키읔? 마이너스 7. 그래요. 맞아요. 자, 채연. 네. 자, 이쯤에서 슬슬 꿀팁을 방출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 있으면 좀 빨리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느낌인데. 자, 이거를 보는 순간 고개를 잠깐 들어보겠어요? 자, 요걸 보는 순간 어떻게 푸냐 하면요. 앞으로는 이렇게 푸세요. 자, 지금까지 열심히 풀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 FA 플러스 H라는 녀석을 EH로 나눠 놓은 셈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2분의 1 곱하기 F'A 값이 나와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F'A가 나와요. 근데 앞에 물론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4번 문제를 잠깐 볼까요? 돌 맞는 거 아니야? 자, 4번 문제를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 a 플러스 h잖아. 그러면 이 앞부분은 뭐가 나오냐면요. 2분의 3 곱하기 f'a가 나와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개수만 비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f'a가 나온다는 것이죠. f'a가 얼마예요? 2죠. 2 넣고 하면 3 빼기 1 해가지고 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2고요. 응? 나와요? 뭐라고요? 저 10이요. 이거요? 네. 아마도? 안 나올걸? 나오나? 쓰면 알아야 되나? 뭐? 이거요? 제가 알아낸 건 아니고 아니 저도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요 페이지에 있어요. 사실 69페이지에 아까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에 보면 69페이지에 중간쯤에 참고라는 녀석이 있어요. 참고라는 녀석이 있어서 첫 번째 분모가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꼴이라 그래서 첫 번째 동글뱅이는 늘 보던 것이고 두 번째 동글뱅이부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죠. 두 번째 동글뱅이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P라는 녀석이 붙어있으면 P 곱하기 F'A군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에 보면 얘는 P 플러스 Q F'A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방금 내가 얘기해준 내용이 되는 것이죠. 보이나요? 69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내용. H분의 FA 플러스 H는 F'A예요. 뒤에 마이너스 FA가 없으면 안 돼. 마이너스 FA까지 있어야지 F'A가 되는 것이야. 그런데 왜 얘는 되나요? 라는 어디 갔냐? 왜 얘는 되나요? 라는 그 얘기죠. 왜냐하면 얘가 뒤에 하나가 더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FA 플러스 FA를 만들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안 알려주냐면 이걸 알려주는 순간 앞으로는 계속 요 개수만 보고 있단 말이야. 개수만 보고 있다 보면 방금 그대가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뒤에 FA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라는 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해. 실제로 방금 내가 얘기하기로는 요거는 뒤에 마이너스 FA가 생기고 플러스 FA가 생겨서 가능해요 라고 얘기했지만 문제가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래대로 푸는 방법, 만들어서 푸는 방법, 그거를 먼저 연습을 시킨 게 그래서 그래요. 연습했던 방법대로 풀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요거는 이제 꼼수인데 꼼수를 쓰려면은 뭔가 이렇게 좀 조건들이 좀 필요해요. 조건들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유? 그게 얘를 정리를 해보면 요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마이너스 FA가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FA가 하나 나오면서 요 꼴이 완성이 되는데 거기 69페이지에 있는 동글뱅이 2번과 같은 동글뱅이 2번은 이해되냐? 이거 여기 P가 곱해져 있으면 이것도 이해가 안 돼. 그거는 비교적 쉬워요. 두 번째 동글뱅이는 비교적 이해를 이렇게 해보면 돼요. 피 나오시면 그래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더 좋긴 한데 F A 플러스 pH 마이너스 F A 지금 얘를 맞춰준다며 맞춰주려면 pH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얘랑 얘랑 똑같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원래 H밖에 없었던 놈이 P를 가졌으니까 P를 곱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P 곱하기 F 프라임 A가 된다는 거야. 그때 쓰던 거야. 지금 쓰던 걸 한 거야. 그거를 해준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요거 개수들의 비율로 생각을 해주면 문제가 쑥쑥쑥쑥 풀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86번 풀 수 있니? 재현? 그래서 중요한 건 86번 같은 걸 풀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진짜? 훌륭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느새 시간이 또 이렇게 다 끝났군요. 73페이지까지 했으면 딱 좋았는데 73페이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저 미분계수 나타내는 것 중에 H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를 주로 이용했고 73페이지에 나오는 건 뭐냐면 X-A분의 FX-FA라고 써있던 그 마지막 세 번째 거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의 유형이 되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죠.